다음은 소소님의 질문인데요. 두 가지를 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아이가 새로운 과제를 할 때 혹은 뭐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초반부에는 집중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태도도 굉장히 양호한데 좀 익숙해지거나 뭐 반복이 좀 이루어지면은 흥미를 잃고 감각 추구 행동을 하고 뭐 탈출 행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활동을 할 때는 또 문제 행동이 또 사라지고 이제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이제 주의 집중이 흐트러지는 건데,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동기랑도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강의를 들을 때 A, B, C 3류관 얘기하죠. 근데 A가 선행사건입니다. 선행사건이 두 개로 나뉘는데, 동기와 변별 자극 이렇게 나뉘어요. 이 동기에서 우리가 동기를 설정해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동기를 만들어 주느냐, 동기를 없애버리느냐. 동기를 만들어 준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늘리고 싶을 때 동기를 형성해 주는 거고,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동기를 해지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아이가 처음에는 동기가 설정이 되죠. 왜냐? 새로운 활동이에요.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동기가 설정이 돼요. 자, 근데 점점 아이가 익숙해지면서 이 동기가 해지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강화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동기 조절은 강화물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토큰보드에 대한 강점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토큰보드를 연습하는 이유는 자, 아이가 원하는 건 젤리입니다. 근데 토큰을 받음으로써 젤리를 얻는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은 이 그림이 실제로 필요 없고 토큰을 모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이 즐거운 활동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토큰에 어찌 보면 이게 토큰이 이게 뭐라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로 생각하면 돈이 뭐라고? 그 종이 쪼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돈이란 걸 모아서 교환이에요. 뭔가를 살 수 있다라는 게 있죠. 근데 뭔가를 사지 않아도 일단 돈을 모으죠. 사실 토큰보드를 연습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도 토큰을 모으지만 이 토큰 모으는 것 자체가 일단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진다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토큰으로 강화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을 취할 수 있죠. 여기서 아이의 교육 목표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자, 이런 새로운 활동이 만약에 하루만 하고 이튿날부터 관심이 떨어져요? 자, 우리가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이제, 자, 첫째 날은 잘 보냈어요? 둘째 날에, 자, 오늘도 이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엄마가 토큰을 2개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토큰을 통해서 동기를 유발해주고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토큰보드가 이런 동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한번 연습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행동 제어나 행동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큰보드의 사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특정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라고 알려주었을 때 상황을 좀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이해를 못한다거나 혹은 본인만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장하고 이게 맞다고 어떻게 보면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권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authority. 권위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아이가, 자, 엄마가 지시사항 알려줬는데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주장을 펼친다. 펼칠 수 있지요. 근데 이렇게 지금 상황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펼치는 경우는 우리가 권위가 지금 현재 아이에게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권위가 엄마 아빠에게 있다라고 인지한 상태라면 엄마 아빠 얘기를 듣겠죠. 아, 그게 맞구나. 근데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조정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논리로 계속 나만의 강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은 아이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이에게 권위가 있으면 나타나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루틴,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이 상황을 하고자 함이에요. 자, 또 나옵니다. 권위를 옮겨오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또 팩스를 활용한 토큰보드의 활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평상시에 또 연습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자, 쿠키 먹고 싶어요? 자, 젤리 먹고 싶어요? 젤리 먹으세요? 자, 요청할 때마다, 이거 젤리 주세요? 젤리 먹자? 젤리 줘요? 계속 이런 작업을 해요. 그러다 우리가 이제 토큰을 붙이게 되고, 지금 이제 10개짜리지만, 우리가 3개짜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개를 하는데, 알았어요.
젤리 줄게. 젤리 줄 건데 자리에 잠깐만 앉아봐. 앉았어요. 자리에 잘 앉았습니다. 토큰 주고 엄마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 빰. 토큰 받고 자, 이번에 두 손으로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빰. 자, 아이가 자기 논리를 펼칠 거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른이 아이한테 지시사항을 내린 거예요. 하이파이브 해줘? 앉아가 숨어 있죠. 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지금 권위는 어른에게 있는 거예요. 어른의 지시사항을 아이가 수행함으로써 내가 토큰을 받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 요게 이제 학습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들이 학습이 되다 보면은 요런 이제 아이가 부적절하게 내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리는 부분이 당연히 생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줄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지가 좀 잘 되는 친구들은 요 상황을 그래도 조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제가 이제 CPI라는 얘기를 종종 CPI 훈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CPI에서 문제 행동이 발달하는 수준을 보면 첫 번째 아이들이 짜증화 단계로 시작돼요. 짜증화 단계에서 시작할 때는 아이가 평상시 모습이랑 달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지지하는 자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자세는 공감하는 자세예요. 누구누구 오늘 힘들구나. 어이구, 우리 애기 힘들다. 우리 애기 힘내. 요거예요. 자, 근데 애가 두 번째가 바로 도전적 자세예요. 방어적 자세를 취한다 그래요.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아마 내 마음대로 내 논리를 펼치는 과정일 텐데 내 걸 주장하는 거고 요게 이제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적 자세가 어른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요럴 때는 어른의 자세는 지도하는 자세입니다. 지도하는 자세의 핵심은요. 간단, 명료, 하고자 함을 시키는 거예요. 자, 밥 먹을 시간이야. 이제 밥 먹자 했는데 애가 싫어. 밥 왜 왔는데? 나 지금 아까 전에 먹어서 배 안 고프다. 이게 지금 자기 논리를 펼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자, 아이는 지금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예요. 그럼 아까 무슨 자세요? 그럼 우리는 지도하는 자세, 간단 명료하게 해야 돼요. 밥 먹을 시간이야, 앉아. 요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처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발달에 대해서는 또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찬다마음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아이가 자리를 이탈하는 문제 행동을 소거하기 위해서 무관심 했었더니 아이가 수업 시간에 책상에서 뛰어내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더 많은 문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때 이게 기능이 관심 끌기로 오해해서 나타난 문제 행동의 증가인가 했는데 또 혹시 속어 폭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은 아닌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강화하는 기능을 소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 행동이 증가했을 때 이것이 기능 파악을 잘 못한 것인지 혹은 속어 폭발로 나타나는 것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혹시 속어 폭발이 뭔지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능에 대한 소거법이 있는데요. SEAT에서 이 부분은 이제 escape, 탈출과 A, attention, 이 부분 이제 관심을 받기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escape에 대한, 탈출에 대한 소거법은요. 자, 우리가 탈출을 하려면 혐오하는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 혐오하는 자극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게 소거법이에요. 무시가 아니에요. 자, 거꾸로 attention seeking, 이 관심 찾기는요. 관심을 안 주는 게 소거법이에요. 소거라는 거는 강화물로의 차단을 뜻합니다. 강화물로의 차단인데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으니까 관심을 안 주는 게 차단인 거고 과제를 제시했는데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과제가 없어지는 게 강화받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걸 원하니까. 근데 과제가 계속 따라다녀야 되죠. 그래서 지속적 과제 제시가 소거법인데 제가 그때 한번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관심을 끌기냐 탈출이냐를 잘못 파악하면은 서로의 문제 행동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보통 자리를 이탈한다는 거는요. 관심 끌기보다는 보통 탈출일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자, 뭔가가 주어졌고 그런 불편한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리를 이탈한다. 관심을 끌기 위해 이탈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이 어머님하고 상담을 해서 기억을 해요. 그 새로운 환경에서 있기 싫기 때문에 탈출의 효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오해가 실제로 이제 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때 하는 게 바로 기능 분석이에요. 근데 기능 분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한국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 행동의 기능이 맞느냐, 근데 실제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 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팅을 통해서 이제 문제 행동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기능을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로 우리가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혼란이 있을 때는 그런 기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속어 폭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자, 속어를 하게 되면은, 강화물로의 차단이 이루어지면 속어 폭발이라는 게 이제 부작용으로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감정적 폭발이 일어나고 자리 이탈,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죠. 말씀해 주신 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얘가 지금 막 책상에 오르고 뛰어내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감정 폭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행동들도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바로 이제 속어 폭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제 의견은 탈출에 대한 기능을 하는 행동이었었고, 근데 어쨌든 탈출에 대한 행동이 지속적인 과제 제시인데, 지속적인 과제 제시라면 거기에 대한 속어 폭발은 사실 엄청 큽니다. 제가 한번 강의를 다닐 때마다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속어 폭발 중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속어 폭발은 탈출에 대한 속어 폭발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한 속어 폭발은 이 정도로 막 다이나믹하게 변하진 않습니다. 보통 탈출에 대한 속어 폭발이 보통 되게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여기에 대한 사실 부작용에 대한 연습도,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도 사실 토큰보드예요. 제가 자꾸 이제 토큰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저는 문제행동 중재가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트레인할 자신도 있어요. 거기에 중심은 팩스와 토큰보드예요. 그래서 토큰보드를 통해서 아이가 참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도 아이가, 자, 우리가 탈출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는데, 허용하고 내가 또, 근데 우리가 이거 조금만 해보자. 조금만 하면 선생님이 토큰 줄게. 한 문제 풀었어. 토큰 받고. 이렇게 토큰을 받으면서 아이한테 참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사실 토큰이거든요. 이것도 평상시에 연습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능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의 문제 행동의 기능은 저는 탈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채팅창에서 소장님께 이런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베니맘님께서는 센서리 관련된 강의를 요청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똥이들맘님께서는 토큰을 활용한 중재 방법, 그리고 수용 어휘와 표현 어휘의 격차가 큰 아동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마지막으로 자발어가 적은 아동의 의사소통 방법, 이 세 가지를 요청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중해 님께서 문제행동의 기능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 그리고 문제행동 중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다행히 저희가 조만간 다루어 볼 강의 제목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머지 강의들도 소행 다 가능하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 해주실까요, 선생님? 네. 이번에 강의를 올리고 나서 많은 어머님들이 미션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가 있었고, 근데 여전히 이제, 미션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여전히 어머님들께 참여를 꼭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제공을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정말 순수하게 어머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일반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ABA가 보편화되었으면 좋겠고, 어머니, 아버님이 ABA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님이 ABA에 대한 반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내드리는 미션, 아주 간단한 미션이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션에 대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그다음에 이걸 이제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이걸 올려주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함께 해주셨을 때 저희가 사실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냥 보고 넘겼을 때에도 넘기시면 저희도 사실 힘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어머님들의 많은 참여를 해주셨지만 더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질문이 참 많아서 좀 좋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좀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답변도 최대한 해드리고 강의도 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마련할 테니까요. 그래서 질문은 좀 꾸준히 올려주시고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또 답변 드리고 이런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